네, 안녕하세요. 웰빙마마입니다. 오늘은 일산 신도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산 신도시는 고양시에 세 개의 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일산 서구와 일산 동구만 가리켜서 일산 신도시라고 합니다. 일산 신도시가 고양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양시는요, 동쪽으로는 여기가 북한산이에요. 그래서 북한산을 두고 강북구, 도봉구, 또 은평구와 이렇게 접해져 있고요. 또 이렇게 서남쪽으로, 동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여기에 마포구와 또 접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은요, 여기는 파주시고요. 여기는 양주시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여기는 김포시이고요. 여기는 강서구와 강을 건너서 접해져 있습니다. 이 고양시 모양이 뭐같이 생긴 것 같아요? 이 가오리 모양이라고 하네요, 우산이나. 근데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저도 물고기 모양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카카오 맵의 스카이 뷰인데요. 동쪽을 보면은 거의 산지가 있고 북쪽에도 산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북한산이 접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쪽과 남쪽을 주로 평지에서 주거 지역이 형성되어 있고요. 또 여기는 한강이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한강 주변에는 예전에 90년도 초에 또 침수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동쪽은 높고 동쪽과 북쪽은 높고 남쪽과 서쪽은 좀 낮은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카카오 맵의 지적 편집도인데요. 이 덕양구 쪽은 초록색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서구, 동구 쪽에는 주거 지역이 많이 있고요. 이 상업 지역, 분홍색 상업 지역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란색 공업 지역은 없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 지적 편집도에 색깔별로 용도가 나와 있는 건데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세 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서쪽에 있는 게 일산 서구, 가운데 있는 게 일산 동구, 요 두 개의 구를 일산 신도시라고 해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큰 지역을 덕양구라고 합니다. 본래 도심의 시작은 덕양구에서 시작이 되고요. 고향시청 자리도 덕양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나 동구, 이쪽은 예전에 이렇게 딸기밭이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 놀러 갔던 기억도 있고요. 농가 밭으로 이루어진 지역이었는데 이제 개발이 되어서 신도시로 반듯반듯하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특례시라고 해요. 특례시가 뭘까요? 특례시는 행정적인 명칭이래요. 그래서 인구가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면은 특례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특례시가 몇 개나 있을까요? 경기도에 이제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그다음에 경상남도의 창원시가 이렇게 특례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동구는 지금 12개의 동의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일산 서구는 11개 동의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 신도시 말고 여기 덕양구가 사실은
면적이 제일 커요. 두 개를 합쳐도 이 면적을 넘지를 못합니다. 덕양구의 면적이 전체 고양시에서 62%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신도시는 나머지 38%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와 세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자료이고요. 고양시 전체의 인구를 살펴볼게요. 2023년 8월 현재 107만 6,655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구는 역시 덕양구입니다. 덕양구에는 인구나 세대수도 제일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일산 동구, 일산 동구와 서구를 합치는 그 일산 신도시는 58만 48명이고요. 세대수는 24만 3,949 세대입니다. 인구수의 추이를 보면은요, 고양시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 이후로는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120명이 증가했으니까요. 그리고 세대수도 계속 증가하다가 지금 조금 둔화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도 작년보다 2,913세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도 또 연령별로 한번 줄을 그어 봤는데요. 이렇게 30대, 40대 생산 인구의 줄을 그어 봤는데 재미있게도요. 이 세 개구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네, 인구 비율이 비슷하다. 그리고 연령별로 인구 증감을 보면은 영유아나 10대, 20대, 40대는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30대와 이렇게 고령층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요거가 오타가 났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영유아부터 20대, 그리고 40대는 감소하고 있고 30대와 고령층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입지를 보겠습니다. 고양시에 필요한 주택의 양이 수요량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하늘색 막대는 입주량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이 다 지어져서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 입주량을 말하는 건데요. 23년 올해 보면은 수요량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죠. 24년에는 그래도 좀 비슷해요. 그다음에 25, 26년 계속해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양시 수요 대비 입주 현황을 볼게요. 그래서 입주량이 올해는 덕양구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024년에는 입주량이 제일 많잖아요. 거기 덕양구와 일산 동구, 서구, 동구가 제일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5년에는요. 일산 동구에 있고요. 또 26년도 일산 동구에 입주량이 나타납니다. 미분양을 볼게요. 미분양은 없습니다. 이거는 호갱노노의 분위 지도인데요. 요 가운데가 동구예요. 그다음에 요쪽이 일산 서구고요. 그래서 일산 동구와 서구를 보면은 요렇게 파란색 점들이 바로 대장 아파트입니다. 그럼 대장 아파트들이 어디에 있을까? 대화동이에요. 요쪽이 킨텍스 있는 부근이 대화동. 여기 호수공원 주변 장항동. 그다음에 여기가 마두동이고요. 여기가 백석동입니다. 요진 YCT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식사동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산동이고요.
요런 지역에 이제 파란색 점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분위 지도는 아파트의 평당 가격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요렇게 파란색 점 위에 마우스를 놓아 보세요. 그러면 평당 가격이 3,146만 원이다. 예, 포레나 킨텍스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평당 가격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매와 전세 가격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실에서 가져온 자료이고요. 여기가 보면 낙폭이 굉장히 컸죠, 여기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향한 게 맞죠. 전세는 그냥 꾸준히 올라왔는데 매매는 급상승을 했다가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상승하고 여기 수직 상승을 했네요. 음. 그다음에 인제 작년 2022년 8 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2월 달에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일산 동구예요. 아실에서는 고양시 전체로 나온 게 없고요. 구별로 3 개로 나눠서 있어 가지고 좀 불편하긴 했어요. 그래서 일산 동구 그다음에 서구 자료인데요. 일산 서구도 보면은 동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흐름이. 그리고 8 월부터 하락하고 여기도 2 월부터 예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강도를 보겠습니다. 시장 강도 덕양구, 일산 동구, 일산 서구 보면 매매 빨간색 화살표가 다 위를 향하고 있죠. 전세도 다 빨간색 화살표가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전체적으로 반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거는 부동산 지인 자료인데요. 한번 켜 보겠습니다. 네, 요건데요. 멀티 차트인데요. 이제 멀티 차트에서 주요 지표를 클릭하고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려면 이렇게 키기만 하면 됩니다. 수요 입지도 키고요. 미분양도 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 개의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장 강도와 시세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건 거래량, 이거는 수요와 입주, 이거는 미분양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수요 입주하고 미분양을 했기 때문에 외 두 가지 예 도표만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분홍색 이 면은요, 전세 가격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파란색 이 면은 매매 가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황색 실선은 전세 시장 강도, 그다음에 여기 초록색 실선은 매매 시장 강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파란색 가로 점선은 시장 강도 영선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 빨간색 가로 점선은 시장 강도 백선을 나타내는 건데요. 지금 고양시 보면은 매매 시장 강도가 0을 넘었어요. 0을 넘고 매매 시장 강도도 0을 넘었습니다.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네. 시장 강도가 매매는 8 이고요. 전세 시장 강도는 그보다 높은 36 이었습니다. 그 전세율은 63% 고요.
네, 그다음에 부동산 지인 지수는 10일 단위로 생성이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8월 1일 됐고요. 8월 11일, 8월 21일, 9월 1일 이렇게 10일 단위로 생성이 되고요. KB 시계열은 일주일 단위로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이 거래량. 이게 거래량인데요. 지금 이건 매매 거래량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면은, 넓은 이 면은 매매 월 평균 거래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렇게 초록색 실선은 매매 거래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이건 매매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전월세가 안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월세를 눌렀습니다. 네, 여기 생겨났죠. 여기 연두색이 면은요, 전월세 월 평균 거래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연두색 이 실선은 전월세 거래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9월인데 아직 9월이 다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전월 실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월 매매량 매매 부분입니다. 평균 거래량이 1299건이고요. 이제 8월 거래량은 669건으로 해서 49%입니다. 거의 절반 정도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월세 거래량은 평균이 1995건이고요. 거래량은 1882건으로 93%여서요. 거의 평균에 근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4분면 시장 강도 현황인데요. 부동산 지인 가셔서 이렇게 계속 아래로 내려보세요. 스크롤을 내리면 여기 바로 4분면 시장 강도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가로는 전세 시장 강도의 평균선이에요. 세로선은 매매 시장 강도의 평균선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진하게 한번 줄을 그어 봤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위쪽에 있는 구가 덕양구예요. 덕양구이고 이쪽은 동구, 서구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설명할 때는 여기가 일사분면에 해서 뭐 인기 지역이다. 그리고 여기는 비인기 지역이다. 여기 이사분면은 저평가 지역이다. 반대로 여기는 비인기 지역이다. 아니, 고평가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좀 더 이제는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흐름을 파악하자. 여기 이제 지금은 덕양구가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세 개의 구 중에서 덕양구가 제일 먼저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오른쪽,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이 매매였고 위쪽이 이제 전세가 이제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덕양구가 이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흐름이 이제 변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 추세를 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바꿔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원처럼 보이잖아요, 동그라미가. 그런데 하나의 원이 아니다. 이렇게 반원이 두 개 합쳐져서 하나의 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음, 뚜렷하게 나타나면 이 가격 현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 반씩 안 나눠져 있네요. 네,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반원이 합쳐져서 이렇게 두 개의 원을 만들고요.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반원은 매매 가격을 나타내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으면 전세 를 나타내는 거고, 색깔도 이렇게 파란색이면 하락이고, 이렇게
빨간색이면 상습, 노란색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럼 보합으로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네, 부동산 지인 블로그도 있고 부동산 지인 유튜브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지인 쌤 이래 가지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를 보면서 저는 예전에 예,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포스팅도 하고요. 그래서 제 그 블로그 와서 보시면 부동산 지인에 대한 포스트를 한번 읽어보셔도 예,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4분면 차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인기 지역, 저평가 지역, 고평가 지역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4분면 차트가 해당 지역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인기 지역에서는 상승하는 지역을 찾는 게 필요하고 고평가 지역에서도 상승하는 지역을 찾는 게 필요하다. 결국 해당 지역의 추세를 판단하고 그 추세 속에서 지역을 찾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 부동산 지인 블로그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가격 현황인데 아까 오른쪽 탭을 누르면 이렇게 가격 현황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측 상단에 있는 데가 이제 가장 지금 상승 여력이 좋은 지역이죠. 덕양구, 그다음에 일산 동구, 그다음에 일산 서구 순으로 가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이제 고양시 전체는 봤으니까 동구를 보겠습니다. 동구에 예, 동구에 보면은 이렇게 시장 강도. 네. 전부 다 빨간색이네요. 예, 시장 강도가 좋습니다. 예. 가장 우측에 증산동이 있고요. 장항동, 마두동, 백석동, 식사동, 풍동, 사리현동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가격을 볼게요. 여기 이제 색깔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으면 전세, 왼쪽에 있으면 매매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보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식사동의 전세는 보합이다. 하지만 매매는 상승이다. 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가격 면에서는 장항동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백석동, 마두동, 식사동, 증산동, 풍동, 사리현동 이렇게 가격의 순위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산 서구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산 서구 시장 강도 보면은 네, 가장 오른쪽 상위에 탄현동이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동, 일산동, 덕유동, 주엽동, 가장동 순이고요. 가격 현황을 보겠습니다. 가격 현황, 네, 주엽동이 가장 가격이 네, 증감이 크고요.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대화동, 일산동, 탄현동, 덕유동, 가자동 순으로 나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출입을 볼게요. 이것도 부동산 지인에서 가져온 자료이고요. 경기도 전체에서 여기 고양시, 네, 고양시의 전입 인구는 21,258명이고요. 전출 인구는 21,896명으로 작년보다 전출이 638명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나갔고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보라색이 나간 지역이에요. 전출. 그리고 주황색은 전입, 들어온 지역이고요. 파주시로 가장 많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은평구로 나갔고요. 김포시로도 나갔고 일산 서구로도 나가 있습니다. 인천 서구요. 인천 서구에는 뭐가 있을까요? 검단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전입은 또 역시 파주에서 많이 들어왔고요. 은평구에서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마포구에서도 들어왔고요. 여기 강서구에서도 들어왔습니다.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실에서 가져온 자료고요. 아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일산 서구랑 안양시 동안구를 비교했습니다. 안양시 동안구에 뭐가 있을까요? 예, 가장 강력한 학군인 평촌이 있습니다. 예, 평촌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여기 가장 오른쪽에 있을수록 학업 성취도가 좋은 중학교고요. 가장 위로 올라갈수록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학교입니다. 여기 보면 나오는데요. 진학률은 졸업생 대비 특목고, 특목고란 과학고,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 고등학교에 진학한 비율을 말하는 거고요. 학업 성취도는 보통 학력 이상 비율, 국영수 평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가장 오른쪽, 가장 위쪽에 있는 학교, 예, 하늘색이 일산 서구의 중학교예요. 그래서 오마중학교가 나왔어요. 오마중학교 학업 성취도가 92%고 특목고 진학률이 14.2%였습니다. 특목고 진학률이 이제 평촌보다 높다는 거예요. 근데 학업 성취도 부분에서는 여기가 더 높습니다. 92, 여기가 95.4고요. 96.2% 대한여중이네요. 대한여중. 귀인중학교가 되게 공부를 잘하는 학교거든요. 근데 거기보다 학업 성취도 부분에서는 대한여중이 조금 앞섰네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살펴볼게요. 고등학교는 서구를 하면 안 되고 동구가 더 좋습니다. 고양시 전체가 나오면 그렇게 비교해서 편할 텐데 아실은 고양시 전체가 안 나오고 구별로 나와 있습니다. 역시 안양시도 구별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학업 성취도이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는 대학교 진학률을 좋은 고등학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늘색이 이제 일산 동구고등학교거든요. 일산 동구고등학교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네요. 학업 성취도에서 고양 국제고가 99.8%에 이르고 있고요. 이제 대학교 진학률은 안곡고등학교 81%입니다. 네, 그래서 평촌보다는 상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학군,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가 몇 퍼센트인지 볼게요. 저희는 경기도 일산 서구, 중학교는 일산 서구가 더 잘하거든요. 왜냐면 오마중학교가 일산 서구에 있어요. 그래서 오마중학교가 92%, 신일중학교 89.3%, 발산중학교 89%이고요. 진학률을 보겠습니다. 역시 오마중학교 14.2%는 졸업자 345명 중에서 49명이 특목고에 진학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수중학교, 덕이중학교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볼게요. 고등학교는 일산 동구가 좋습니다. 네. 고양국제고등학교 99.8%의 학업 성취도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진학률은 72.8%, 195명 중에서 142명이 대학교에 진학을 했네요. 그 다음에 저형고, 백석고 순으로 나타납니다. 예전에 이제 백석교가 명문이었어요. 그 평준화되기 이전에는. 그래서 이 백석고에 오려고
제가 일산에 살 때 96년부터 살았거든요. 그때에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가 초등학교 아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벌써 일산으로 아이를 백석고등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일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 정도로 백석고가 아주 소문이 많이 났죠. 우수한 학교라고. 근데 평준화가 돼서는 이제는 백석고의 명성이 예 쪼끔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다 평준화가 됐으니깐요. 그다음에 네 이렇게 우리 그 아까 중학교가 오마중, 신일중, 발산중의 위치를 한번 봤습니다. 여기인데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주염역이에요. 3 호선. 대화역, 주염역 그래서 쭉 내려가서 이제 은평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긴 경의중앙선 일산역입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면은 이게 그게 파주까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일산역과 경의중앙선 일산역과 3 호선 주염역 이 라인이 좋은 라인이죠. 왜냐하면은 여기가 지금 오마학군이거든요. 이쪽에 오마중학교가 있어요. 아 이쪽에 있네요. 이쪽에. 이쪽에 오마중학교가 있고 이제 여기에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비슷해요. 학원가가 형성된 그 모습은 뭐 목동이나 뭐 평촌이나 보면은 쫙 학원가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들이 좋아하는 상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해한 상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뭐 밑에는 뭐 편의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또 2-3 층에는 병원이 있고 그 위에는 학원들로 쫙 형성된 그러한 여기 상권이 형성돼서요. 이제 아이들이 이쪽으로 학원을 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오마 중학교가 여기 학원가 근처에 바로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신일중학교는 여기에 있어요. 신일중학교는 더 일산역하고 가깝긴 하지만 이쪽 라인에 있는 거죠. 예 신기하게 요 세 중학교가 요 부근에 다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발산중학교는 요쪽에 강선마을 쪽으로 있습니다, 여기요. 그래서 이쪽이 학원가를 다 이용하고 또 요쪽이 사실은 요렇게 요 밑 과연 이쪽에 아파트들은 얼마나 될까 가격이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호갱노노에서 그랬을 때 여기가 아까 그 오마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 데인데요. 거기 보면은 여기 주위로 다 예 파란색 대장 아파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평당 2,177만 원에 이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학원가 네 금방 살펴봤죠. 학원가. 그다음에 학원가 순위를 네 어디서 보았는데요. 대치동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원이 있는 데가 대치동이죠. 그다음에 목동. 신정동도 그 목동 학원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뭐 앞단지 뒷단지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다음에 수성구 범어동, 노원구 중계동, 해운대구 자동, 서초구 서초동, 노원구 상계동. 그다음에 이제 일산동 그래 가지고 500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몇 년도 자료인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만큼 오마 학원가가 이제 또 10위권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권을 볼게요. 상권은 여기가 이제 정발산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발산동에 많이 형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 연봉은 사실 별로 볼 게 없습니다. 장항동에 이렇게
대중에서는 조금 상해 지역이고요. 네, 삼천에서 사천 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개발 호재를 보겠습니다. 예. 여기 고향 일산 테크노밸리 지역인데요. 여기가 이제 그 GTX-A의 킨텍스 역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오늘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럼 요거는 인제 3 호선 라인이고요. 여기가 경의중앙선 라인이에요. GTX-A는 여기 운정에서 시작해서 그다음 역이 킨텍스 역이에요. 쭉 내려갑니다. 여기 대곡역이 하나 더 있고요. 일산에는 2 개의 역을 경유하게 됩니다. GTX-A역. 그래서 여기 근처에 이제 여기가 킨텍스 전시관이에요. 여기서 인제 많이 콘서트도 많이 하고 전시회도 많이 열잖아요. 그래서 요쪽이 이제 그 일산 테크노밸리이고요. 그래서 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일자리를 유치하고 또 자족 도시를 좀 만들고 싶어서 그 일산에서 1기 신도시로 해서 분당하고 일산하고 다 1기 신도시잖아요. 근데 분당에 비하면 상당히 낮죠. 모든 면에서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입지도 그렇고. 그래서 일산은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드타운이거든요. 저도 고양시에 살고 있지만 일은 서울로 가거든요. 일자리는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배드타운이고 또 교통도 그다지 좋지가 않은 거예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나가자면은 엄청나게 막히죠. 그리고 버스는 꽉꽉 차서 아침에 다니기 때문에 뭐 앉아서 가는 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화정에서 주로 많이 탔는데요. 화정에서 아침에 출근하려고 지하철을 타면은 벌써 줄 다 서 있어요, 2줄씩. 그래서 앉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1 시간을 서서 갔는데 너무 다리가 아파 가지고 그러면 "아예 종점부터 가 보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대화역까지 도로 갔어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대화역에서 인제 '앉아갈 수 있겠지.' 그럼 시간이 엄청 많이 간 거잖아요. 지금 갔다가 도로 이만큼 와야 되니까. 그런데 갔다가 더 놀랐어요. 벌써 대화역에 줄이 쫙 서져 있더라고요. 왜냐면 지하철이 이 위로는 없으니까는 파주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이쪽에 와서 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역에서부터 다 앉아 가지고 그다음에 저는 서서 왔어요. 서서 종3 까지 서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통편이 어 낙후된 지역이다, 일산은. 그래서 이 GTX-A가 들어온 데니까 좋아하고 있죠. 왜냐면 업무직으로 훨씬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역도 빨리 가고 강남도 빨리 갈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 호재 이제 서해선 음 연장이 됐잖아요. 대곡 소사선 그래 가지고 이제 김포공항에서 대구까지 7월 1일 날 개통을 했어요. 제가 이제 강서구 임장을 갔다가 한번 타 봤어요. 대구까지 오는 거. 금방 오긴 하더라고요. 진짜 금방 왔어요. 뭐 두 정거장이니까. 이게 이제 김포공항에서 능곡 올 때는 이제 한강 밑으로 해저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김포공항에서 그 서해선을 타려면 엄청 내려가요. 그래서 출근 시간에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월 1일 날 이게 개통이 했는데 이제 대곡에서 일산까지 더 연장이 돼서요. 8월 26일 날 개통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일산역까지 인제 편하게 갈 수 있겠구나.' 근데 웬걸요. 배차 간격이 너무 긴 거예요. 1 시간에 한 대씩 다닌다고 해요. 과연 얼마나
그것이 혜택이 있을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요. 네. 이 서해선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렇게 계곡에서 인제 솟아 부천이죠. 쭉쭉쭉쭉 내려가서 이렇게 여기 서평택이에요. 가면서 이렇게 홍성까지 충청도 홍성까지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쪽 서해안 쪽이 굉장히 교통 편의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다음에 킨텍스 A역. 네, 킨텍스 A 노선 이렇게 킨텍스 A 노선이 아니라 GTX A 노선입니다. 네. GTX A 노선에 이제 운정에서 시작을 해서요. 킨텍스역과 대곡역, 일산에 있는 두 개의 역을 경유해서 연신내와 서울역 이렇게 해서 동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시세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대장 지역은 어디인가 이거 호갱노노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장항동입니다. 이쪽이 다 장항동이에요. 장항동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호수공원 주변은 전부 다 장항동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킨텍스 있는데 여기 인제 킨텍스 원시티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가 인제 최고가거든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장항동이 제일 이제 고가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식사동, 그다음에 마두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최고가 아파트가 어디일까요? 이건 아실 자료인데요. 전체 평형이고요. 이게 저는 7월 1 일로 그냥 키면 나타나는 그대로 해 봤어요. 네, 한번 해 볼게요. 이게 일산 동구로 했네요. 일산 동구로 해 보겠습니다. 일산 동구 이게 제가 이거 날짜 건드리지 않았는데 바로 7월 1 일로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킨텍스 원시티 E 블럭 19 억입니다. 51 평이고요. 근데 이 날짜를 1월 1 일로 변경을 해 볼까 그러면 다른 아파트가 나와요. 왜냐면 1월 1 일부터 현재까지 가장 높은 아파트가 최고가 1 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위시티 일산 자이가 85 평인데요. 24 억인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인제 7월 1 일로 했을 때는 이제 킨텍스 원시티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2 위가 일산 요진 YCT. 거기 54평 17억 6천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원시티 3 블럭이고요. 44 평에 17억 8천만 원,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인제 국평을 볼게요. 국평이 30 에서 35 평, 84 타입을 국평이라고 합니다. 네. 원시티 3 블럭 14억 2 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 블럭 35 평에 13 억입니다. 그다음에 요진 YCT 10억 2,500만 원. 네. 전체 평형을 하든지 국평을 하든지 요 3 개의 아파트가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원시티하고 요진 YCT의 입지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3 블럭, 2 블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1 블럭이고요. 여기가 2 블럭, 여기가 3 블럭이에요. 그다음에 요거는 현대백화점 아니야. 여기 현대백화점은 여기 나타나지가 않았느네. 여기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고요. 여기 호수공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인제 한강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한류 월드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이고요.
여기는 3개의 시공사가 컨소시엄으로 만들었습니다. GS와 포스코, 현대건설이 만들어서 예, 원시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예, 고층 아파트이긴 하지만 층수가 49층이라서 높이는 200m가 되지 않은 건물이라서 마천루에 해당되지 않는다. 네. 이게 50층 이상이면은 어 그 대피 공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천안 임장 갔을 때 거기에 50 층이 넘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어디냐. 예. 한들 물빛 도시 지웰시티 프루지오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굉장히 층수가 높았어요. 50층 이상이 되는 데는 이렇게, 이렇게 공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그때는 이게 뭔지 몰라서 궁금해 가지고 부동산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네. 그게 여기 있잖아요. 요렇게. 예. 30층 이상이면은 비상층을 설치하라고 했네요. 50층 이상을 초고층 아파트, 그래서 마천루라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50 층이 안 되고 49 층이었어요. 네. 그리고 일산에 그 아파트들이 거의 94년, 뭐 95, 96년 이때에 지어진 아파트라서 30년 안팎으로 벌써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일기 신도시 재건축 말은 무성하게 나오지만 그게 뭐 언제 해 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근데 인제 반면에 킨텍스 원시트는 2019 년에 지어진 신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 중에서는 인제 제일 신축이어서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사전 임장을 갔는데 거기 킨텍스 원시티 3 블럭 갔다가 오늘 비가 왔어요. 그래서 덥지는 않아서 좋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안에 정원에 이렇게 위에 지붕이 있는 그런 벤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음식물을 싸들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실례를 무릅쓰고 가서 인사를 하면서 어 실거주자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다고 하면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사를 올 거네요." 그래서 "아 그럴 마음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만족한 점이 뭐냐, 여기 살면서." 그랬더니 "신축이다. 예 고층이어서 좋다." 뷰가 나오니깐요. 거기 그 아주머니가 살고 있는 데는 인제 304 동이었는데 호수뷰가 나오고요. 20 층에 살고 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한강뷰도 보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 주염역 근처에 구축 아파트에 살다가 이쪽으로 이제 갈아타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 와서 훨씬 만족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 공원을 산책을 할 수 있어서 좋고 또한 조용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신축이어서 좋다."라는 말에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킨텍스 주변엔 간선도로 접근성이 되게 좋아요. IC들도 있어서 바로 통일로로 나갈 수 있고 이제 일산대교를 건너서 강속으로도 진입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일산 호수공원, 이마트 트레이더스, 현대백화점, 킨텍스 전시장 등 이렇게 금방 갈 수가 있어요. 부근에 있으니까는요. 예. 그다음에 킨텍스 주변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어요. 테크노밸리도 보상이 끝났네요. 네. 부지 조성 작업에 들어갔고 케이팝 공연장과 CJ 라이브 시티는 건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CJ 라이브 시티가 어디 있는지 가서 굉장히 많이 살펴봤어요.
어, 여기,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가 이제 킨텍스 원시티 1블럭, 2블럭, 3블럭이 있거든요. 이 3블럭 건너편 여기가 바로 CJ 라이브시티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근데 건물이 올라가고 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평탄화 작업을 해놨다 그랬을까? 약간 그냥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고 건물 하나는 있더라고요. 그런 중에 있고요. 음, 여기가 테크노밸리예요. 여기가. 근데 여기 뭐 이제 언제 될지 모르는 거죠. 네, 여기가 한강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지는 여기 원시티 여기서 비슷하고요. 여기 지금 바로 앞에 이 원시티 바로 앞이 여기 킨텍스역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진 YCT 이 준대장이죠. 일산 신도시에서는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백석역입니다. 3호선 백석역 여기에 있고요. 요거는 이제 고양 버스 종합터미널이 있고 또 롯데 아울렛도 있고요. 메가박스도 있어요. 영화관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코스트코가 있어요. 그래서 네, 쇼핑하기가 좋기는 해요. 그다음에 여기는 공원이 있고. 그래서 네, 여기는 마천루네요. 주복이에요. 59층이네요. 최고가. 예, 30층에는 피난안전구역이 위치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요. 여기 이것처럼 피난안전구역이 있고요. 예, 피난안전구역이란 고층 또는 초고층 빌딩에 화재나 지진이 났을 때 건축물 내 근무자나 거주자, 이용객이 대피할 수 있는 지역이다, 구역이다. 네, 1층을 통해서 외부로 나갈 수 없을 때 임시로 대피하는 곳이며 피난층으로 부른다. 네, 그리고 요즘 ICT는요, 오피스텔도 있고 판매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판매 시설의 명칭은, 그러니까는 상가죠, 상가. 벨라시타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럽풍으로 꾸며져 가지고 여기 젊은 아이들이 많이 가요. 왜냐면 건물들이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요. 이렇게 상가가 이렇게 밤 되면 더 은은하고 멋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YCT는 3호선 백석역에서 한 정거장만 더 가면 대곡역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서해성과 또 GTX-A를 환승할 수 있어서 업무직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코스트코와 공원,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이에요. 이것도 오타가 났네요. 일산병원이 위치해서 예, 생활의 편의성이 좋습니다. 예, 토요일날 임장 노선은요, 저희가 여기 오마합군에서 출발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쭉 학원가를 둘러보고, 네, 그 학원가를 둘러보기 전에 부동산, 문천공인중개사 부동산에 가서 이 브리핑을 듣고, 그 다음에 학원가를 살펴보고, 주변의 아파트들도 좀 보고요. 이렇게 쭉, 이쪽 길이 좋아요. 공원으로 형성돼서 사람들이 산책을 하기 참 좋은 코스거든요. 이렇게 쭉쭉쭉쭉 가요. 그래서 이렇게 일산에는 이런 지역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킨텍스 원시티 보고 이렇게 이쪽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일산 호수공원을 쭉 둘러보고요. 그 다음에 요진 YCT에 가서 보는 거로 종료를 할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설정,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